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베이스를 살펴보면 저는 한 3년 공부해서 합격을 했고 노베이스는 아니었어요. 편입 시험을 한 6달 준비를 해서 토익 성적으로 한 600에서 700점 정도 나올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적 가능한 곳 찾다가 이천시 지원했고 현재는 5년차 직장 생활 중입니다. 바로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험 준비 과정은 회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바로 전화 걸어서 그만둔다 얘기하고 회사를 관뒀습니다. 앞뒤 생각 없이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질렀는데 공무원이 사는데 편하다고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독서실 1년 끊고 거기서 유튜브 보고 롤하고 게임하고 각종 스팀 게임, 영화, PC방 평균 50점인가 받고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시험 보면서 내려오다가 근처에서 나눠준 학원 홍보 휴지를 받았거든요. 그대로 찾아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받고 다음날 바로 등록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그 당시에는 얼마 드는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았어요. 한 달에 한 30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공부 방법은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본 것 같아요. 돈이 별로 없어서 책만 사고 한 달짜리 프리패스권 3만 원에 나오면은 그때 바짝 방문각 전과목 수강했습니다. 이때 아쉬웠던 건 정신 못 차리고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영화 보고 PC방 보고 똑같이 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 칭찬할 만한 점은 그렇게 놀기 전에 하루 분량은 끝내고 놀았다는 것. 제가 했던 공부 방법 중에 도움된 방법은 딱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디서 본 건데 공부하고 나오기까지 모나미 볼펜 하나 다 쓰고 던지고 나온다는 영상. 제가 3달 동안 모나미 볼펜 90개를 하루에 1개씩 쓰면서 미친놈처럼 거의 중얼중얼 외웠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도 환청을 들릴 정도로 머릿속에 지식이 좀 쏙쏙 박히는, 점수가 4, 50점에서 한 80점 이상으로 많이 올랐던 시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황남기 스파르타 교육법인데, 이분이 헌법 강의하시는 분인데 어떤 거냐면 이론서는 스탑하고 문제집만 무한으로 회독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집이 제가 그 당시에 3천제였거든요. 그래서 홀수 짝수를 나눠서 해볼까 하다가 그냥 귀찮아서 안 나누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 그냥 몇 문제는 그냥 스킵하면서 했어요. 모르는 집은 번호 옆에 점 찍고 지저분하게 썼고, 저는 기억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옆에다가 뭘 체크해도 다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갈겨 썼습니다. 나중에는 종이가 해져서 지문 내용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뭐 상관이 없었어요. 그때쯤 되면 어차피 문제 모양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기 때문에. 이때가 점수가 8, 90점으로 편차가 좀 적게 나오긴 했어요. 3번째는 모의고사 무한 해독인데, 이거는 뭐 누구를 보고 한 건 아닌데 그냥 10시에 무조건 모의고사를 똑같이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한 달 전부터 모의고사를 계속 한 10시마다 푸는데 일주 전까지 회독을 계속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회독량이 급격하게 느는데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평균이 한 90점대에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 1회당 모르는 지문이 한 20개 정도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쌓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급해져서 약간 미친 듯이 빠르게 넘기는데, 이거 3주 정도 해서 평균이 75점에서 한 93점까지 평균차가 있었는데 한 85에서 90으로 안정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제가 목표로 한 2000시가 점수가 보니까 한 80에서 83점 정도가 합격 컷이더라고요. 그래서 85에서 90점 획득하는 게 제 목표 점수였고, 그 이상 공부하는 건 제 머리 성능 받기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했습니다. 시간관리법은 학원에서 만들어준 주간 계획표가 있어요. 그거 계획표 꾸미다가 시간 다 가고, 머리 복잡한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알려줍니다. 이론서 5과목 1회독 하는데 일주에서 계속해서 최종 1시간, 문제집은 5과목 1회독 하는데 2주에서 최종적으로 하루에 3시간 안에, 이론서 회독을 하는데 일주일이 넘어갔다 하면은, 이게 제가 학구열이 생겨서 고민하고 막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았고, 문제집 회독에서 2주가 넘어갔으면은 자꾸 모르는데 문제만 보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론서나 요약집을 다시 보다가 그렇게 늦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시험을 준비하며 느꼈던 경험과 조언으로는, 좋았던 말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던 건 다 치우고 개인적으로 도움됐던 것만 적어보자면, 첫 번째는 점수 안 나오는 과목부터 팔아. 두 번째는
이론서 말고 문제집을 봐라. 세 번째는 항상 겸손해라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겸손해라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시험에 합격할지 모르는 게 이제 공무원 시험인데 직렬별로 이제 커트 점수도 다르고 어쩌고 하지만 결국에는 붙는 게 승자인 시험이잖아요. 거기서 모의고사나 자체 시험으로 막 점수가 잘 나왔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거든요. 겸손하지 못하고 이제 나대다가 시험 결과 나올 때 떨어지면 후폭풍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안 그래도 떨어지면 주변에 짐 싸는 사람들 보고 자괴감이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내가 평소에 약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아, 이런 건 기본 아니야? 이러면서 아는 척하고 다녔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 얼굴 보기가 굉장히 민망해서 공부하는 장소를 바꿀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저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겸손하게 내 것만 열심히 하자. 이건 추가적인 목표입니다. 네 번째, 추가 조언입니다. 네 번째, 합격이 목표라면 성적을 되는 곳으로 쓰는 게 맞아요. 2천 나쁘지 않습니다. 살기 좋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뭐 지역색도 있고 텃세도 있고 다 똑같아요. 뭐 어딜 가나 다 똑같은데 그래도 나름 어울려서 살기 좋다. 소수직렬은 잘 뭉친다고 했는데 그건 뭐 그들끼리의 일이니까 잘 모르겠고 행정직은 얘가 내 동기인가 싶은 애들이 한 90% 이상이에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제가 예전에 2000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MBTI별로 인터뷰했던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도움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름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속 얘기를 해주신 거라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2년이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 걸렸더라고요. 저는 한 8월 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한 9개월, 8, 9개월 정도 공부한 것 같고 저는 총 한 6개월 정도 걸렸고 저는 사회복지직이라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땄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공부를 했고 그냥 아 이쯤 되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 과목을 시작을 했고 사실 하루 스케줄을 막 딱 오늘 뭘 해야지 정하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합격자 했는지 찾아보고 그 스케줄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좀 따라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해놓게 했는데 그래도 월마다 과목은 다 맞춰놨던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일정을 정해서 하루에 막 여러 과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딱 한 과목에서 두 과목 정도 많아야 그 한 과목에서 두 과목을 팬다라는 마음으로 집요하게 했어요. 예. 저는 아침이요. 저는 진짜 아침의 효율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그 스터디 카페를 다녔는데 맨 처음 들어갈 때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뿌듯해서 계속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아침 때가 그렇게 잘 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꿈을 꾸고 있을 때 나는 꿈을 이룬다라는 말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는 약간 그 마음가짐으로 가장 약한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석양 지는 거를 보면서 아이스 커피 하나 마시고 딱 들어와서 밤 시간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오늘 하루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효율이 좋았던 것 같고 공부가 잘 되는 시간에는 제가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아니라서 되게 낯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2, 3일을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하다 싶으면 했던 게 영어 단어였어요. 어플 같은 거 있거든요. 공무원 영단어 하는 외우는 어플.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래도 나름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공부 빼고 다 재밌지 않나요? 수험 생활 하면은. 그렇죠.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재밌었어요, 그때는. 저는 근데 웬만하면 안 쉬려고 노력했는데요. 근데 또 친구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이어나가려면 그래도 3달에 한 번씩은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3달에 한 번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났는데 그래도 그럴 때마다 해서 5과목 다 모의고사 하루씩 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들 만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픈 날이랑 병원 가는 날 빼고는 딱히 막 그때도 사실 병원 갔다 와서 저녁 땐 또 가서 공부하고 전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 때도 그냥 독서실 나가고 설날 때도 나가고 딱히 쉬는 날이 없었어요.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하진 않았어요.
짜잘짜잘한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약간 버스 타면서 공부하면은 왠지 나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약간 버스에서까지 공부하는 나에게 취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나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런 느낌. 저도 따로 공부 시간을 정해놓진 않아서 제대로 잘 못하겠지만 근데 저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공부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날 하루 할당량을 세워놓고 공부를 해서 웬만하면 그걸 다 채우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오전 8시까지 독서실 가서 그 이제 인증사진 찍어서 이제 밴드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이제 지각하면은 뭐 벌금을 내거나 막 그런 걸 했었는데 제가 두 번째 만에 붙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 갖고 9시까지만 그냥 가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생활 스터디 꾸려 갖고 이제 밴드 운영하고 그랬었어요. 네. 저는 연락 받았어요. 제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저희는 근데 저 대학 친구들도 다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어가지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고 자주 만나지도 못했고 그래서 별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네, 저도 근데 연락은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딱히 친구들이랑 제가 먼저 연락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그거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어릴 때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제 성향이 먼저 막 연락하고 그러는 성향은 아니라서 저는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했어요. 약간 공부할 때 부산스러운 편이라서 소리가 신경 쓰여가지고 그냥 스터디 카페로 갔어요. 저는 인터넷 강의들, 공단기 들었죠. 그래서 그냥 맨 첫 번째 있는 선생님들 선택해서 150만 원 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집에서 했고요. 저는 원래 학생 때부터 그냥 계속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공부 안 하고 집에서 해오다 보니까 그냥 집이 가장 편하고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강 들었고요. 해커스 들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서는 대학교 인강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공무원 인강을 지원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해커스 인강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시험이 한 1, 2주 정도 전까지는 독서실에서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코로나가 되게 심각해 갖고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시험 못 보러 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 때문에 막판은 이제 집에서 했었어요. 인강을 들었고 인강도 많이 듣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전환길이랑 이선재 그리고 영어는 따로 안 했고 사회는 민준호 선생님. 저는 국어는 이선재 선생님? 인터넷 찾아보니까 선제국어 기출문제집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풀었고요. 영어도 이동기님의 기출문제집이 가장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동기 쌤 거 풀었고 한국사도 전한길 쌤 거 풀었고 그 다음에 행정법은 써니 거 행정학은 그 잘생기신 남자분 있는데 젊으신 남자분인데 신용한? 아니에요. 이선재 선생님 국어 선택했고 유명해서 그리고 영어는 그 예전부터 심우철 선생님 좋아했어요. 썰 풀어주시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중간중간. 나머지 과목은 그냥 앞에 있는 쌤 전체적인 거는 이 과목이 이때쯤에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려주세요. 유튜브에서 알려주시는 분 많아요.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기출문제 회독하는 거 문서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거를 막 끙끙끙끙 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모르면 그냥 슥 넘어가고 그냥 전체적으로 해독하는 거? 전체적으로 계속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분들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누워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냥 누워서 편하게 제가 제일 편한 자세로 편한 곳에서 하니까 되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기본서보다는 무조건 기출 위주로 봤고요.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앞에 말씀하셨던 두 분처럼 기본서보다는 기출 문제집을 기본서 삼아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원별 기출 문제를 구입을 하세요. 가장 좋다는 거를. 그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지문을 뜯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단원별을 다 이제 여러 번 풀고 나서는 회차별 기출문제집을 사요. 그래서 회차별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어느 단원이 약한지가 파악이 돼요.
그러면 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 중에 이제 먼저 취업한 친구들 이제 보면 그런 게 약간 좀 씁쓸하긴 하죠. 아, 나는 아직 놀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아무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게 떠오르면 유튜브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안 들게 드라마를 본다거나,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많이는 안 받는 편인데 근데 받을 때 진짜 확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가 시간을 쏟아 부은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좀 그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코난과 떡볶이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20대 때 10대 때는 많이 받았었는데 이렇게 살면서 많이 둔해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던하게 그냥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차였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짧게 만났는데 제가 많이 좋아했어서 그게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걷다 보니까 살이 한 10kg 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만보, 5,000보 걷다가 그 이후로 계속 그냥 생각이 날 때마다 걷다 보니까 10,000보가 20,000보가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여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지원해 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인터넷 강의는 또 1년치잖아요. 환급도 받았죠. 받았죠. 솔직히 공부하는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잘 먹어야 머리도 쓰니까.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주로 떡볶이. 주로 떡볶이. 저는 딱히 비용이 막 많이 나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나간 비용은 뭐 책이나 아니면 그냥 친구 만나는 거, 떡볶이 먹는 거 이거밖에 없었고 저는 원래 집밥 먹고 집에서 공부하고 인강도 그냥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비용이 나가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아놓고 수험 기간에 시작을 해서요. 그냥 제가 모아놓은 돈 안에서 생활하려고 했어요. 저도 그냥 독서실 비용은 그냥 1년치로 끊고 이제 헬스 다니는 것도 이제 1년치로 끊고 해갖고 저는 그런 거 목돈 나가는 거 한 번에 끊고 나서 한 달에 쓰는 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별로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들어오기 전에 그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신규자 교육, 네, 연수 교육.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들어오면 네, 되게 재밌고 막 진짜 광란의 파티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못했더라도 너무 또 자괴감 갖고 이러면은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자. 화이팅! 우리 인프피들은 걱정이 참 많잖아요. 저도 공시생 준비하면서 걱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걱정해봤자 일단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걱정을 최대한 줄이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자신한테 좀 최대한 응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힘내봅시다. 인프피 화이팅! 우리 ISFJ들은 감성적이고 사람을 또 많이 좋아하고 마음이 세심해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동안은 자기만 일단 생각을 하고 연애하지 말고 연애 연애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일단 얼른 공시생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총 1년 6개월 걸렸고 하루 공부 시간은 8시간에서 많으면 10시간 정도 됐어요. 공부하다가 힘들 때 쉬었는데 그래도 웬만해서는 2시간 공부하고 쉬고 슬럼프 오거나 그러면 계속 쉬고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에 공부 시간은 일단은 12시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친구들 만나거나 했던 것 같아요.
국어, 영어는 매일 하려고 노력했고요. 선택 과목들은 나눠서 이틀에 한 번씩 했어요. 문학에 제일 많이 국어, 영어. 일단 전 과목 다 조금이라도 보도록 신경을 썼고 영어를 그래도 제일 오래 봤던 것 같아요. 점수가 약간 편차가 좀 심했던 것 같아서 다른 과목은 줄이더라도 영어는 그래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예. 영어가 그때 85점인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점심 먹기 전까지. 진짜 일찍 일어날 때는 6시 반 일어났어요. 아, 시험 때 눈치 보여가지고 9시? 그때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은데, 점심 먹기 전에. 영어요. 단어 외우고, 독해 풀고, 한국사요. 친구들 만나서 놀고, 그러면 저는 자거나 유튜브 보고 그랬어요. 집에 있을 때는. 근데 별거 다 봤는데, 워크맨 정주행했어요. 드라마 좋아해가지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저는 좀 다르게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오후 6시부터 집에 가기 전까지 밖에서 공부했었거든요. 딴짓 하다가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때 제일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전날 공부했을 때 아, 이 과목이 좀 부족해서 내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거 이제 집중 제일 잘 되는 시간대 하려고 신경을 쓰긴 썼었죠. 뭐 공부가 잘 집중이 안 됐을 때는 저는 카페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카페에 있다가 이제 집중 안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 같은 것도 보고 그냥 잠깐 1시간 정도 쉬고 다시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게임 좋아했는데 게임을 못 하니까 요새 유튜브에 보면 게임 해주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게임기 자체를 다 팔아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때 이후로 아예 그 게임을 안 하게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사야 되는데 굳이 살 것까지는 또 그런 것 같아서 근데 그때 게임 동영상 보는 버릇이 돼가지고 하는 것보단 보는 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고 술 먹을 것 먹고 집에서 드라마 보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훨씬 전에 6년 전에 만났습니다. 막 똑같이 데이트했어요. 근데 막 수험 기간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졌던 건 없었는데 여행을 좀 적게 간. 돈 없는 공시생으로서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힘도 많이 되고 멘탈 케어도 잘 해줘가지고 제가 막 힘들면 막 울거든요. 근데 막 그때 달래주고 연애 좋아요. 남자친구는 트레이너요. 아니 그렇게 강인하진 않아요. 대학교 CC입니다. 제가 먼저 약간 했다가 고백은 걔가. 그때부터 만나는 분 있어가지고 보통 여자친구랑 만나가지고 놀았던 것 같긴 한데 수험 기간 전에 만나면서 지금도 만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근데 다행히 그분도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어가지고 주말에만 만났던 게 아니라 평일에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어가지고 공부하는 시기라서 멀리는 못 가니까 뭐 당일치기 드라이브 정도 자주 했던 것 같고 영화도 가끔 봤던 것 같아요. 소소하게 즐길 거리를 꾸준하게. 아니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네,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부할 때 혼자 있으면 좀 우울해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옆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해주고 예, 많이 도움 됐던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계속 도와주니까 더 빨리 결과를 내가지고 상대방도 기분이 좋게 해줘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거의 못 지킨 계획은 항상 많이 세워두는데 많이 못 지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양을 너무 많이 잡아서 내가 그 정도가 아닌데 너무 많이 잡았어요. 놀고 싶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저도 거의 못 지킬 걸 아니까 애초에 시간을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자리를 엉덩이라도 많이 붙이고 있으면은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간을 적게 잡았다고 그만큼 딱 했을 것 같지도 않아서 항상 못 지켰던 것 같고 근데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아예 공부 시간을 넉넉히 잡았던 것 같아요. 12시간 잡았으면 12시간 내내 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는데 못하니까 연락을 끊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면 하고, 왜냐면 너무 다 끊고 지내면 외로울 것 같은데. 저는 면접 스터디 하나 했었어요. 면접 스터디는 해야 한다고 인간 강사가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연락 만나는 건 자주 안 했는데 그래도 연락은 꾸준히 했던 것 같고 공부만 한다고 계속 하면은 괜히 위축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 푸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친구들도 공무원 공부를 했던 애들이라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편이라서 오히려 제가 만나자고 하면 뭐라고 하는 경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딱 적당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합격하고 면접 준비할 때 면접 스터디는 했었던 것 같아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긴 했는데 괜히 그러다가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뭐라도 해보자 해서 네, 저는
계속 집이 편하고 사실 막 카페나 이런 데 갈라 해도 준비하고 나가는 시간도 귀찮고 화장 안 하고 나가기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왜냐면 집에 이제 가족들이 일 나가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오전 오후는 충분히 혼자 공부할 수 있었어가지고 그냥 집이 편해서 아니요 저 때문에 편하게 못 봤어요. 소리 한 3으로 본 것 같은데 초반에는 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시험 다가올수록 점점 네. 저는 카페에서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하긴 했는데 이제 스터디 카페에 연연하지 않고 일반 카페에서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요새 공부하기 좋은 카페 많으니까 집에 있으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게임 좋아해가지고 게임기 팔아도 컴퓨터로도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자리 잡고 한 잔만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것 같긴 했는데 그냥 제가 하루에 가면은 그래도 최소 2잔은 먹었던 것 같아요.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음료수를 싸온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소문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카페 가면은 가는 카페만 가서 다들 아시겠지만 콘센트 있는 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충전을 해야 되니까 가끔 가다가 콘센트 없는 자리 잡으면은 눈치 보다가 자리 옮기고 그래야 되니까 단골 카페 잘 찾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동선도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인강이 잘 돼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전환길 선생님 좋아했어가지고 공단기 들었다가 공단기에서 이게 이적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 말해야 되나? 저는 공단기. 그냥 네이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이버에 쳤는데 거기가 1위라 그러길래 그래서 거기 했어요. 가격이요? 230이었나? 근데 150만 원 환급 받았어요. 합격해서. 그날 플래너를 썼습니다. 플래너 써서 오늘은 어떤 과목 이만큼 어디까지 아니면 몇 문제 이렇게 무조건 계획을 세워서 했어요. 약간 강박이 생겨요. 이걸 오늘 꼭 끝내야 한다. 한 번도 끝낸 적이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날 이제 책 덮기 전에 계획 세우고 자요. 그냥 내리 인강만 듣는 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차라리 문제 푸는 게 더 좋았어요. 한 책으로 끝까지 갔어요. 그거 그냥 필기노트만 들고 가가지고 단거나 안 했어. 따지면은 처음에는 일단 기본서 같은 거 해가지고 여러 번 회독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인강은 처음에만 봤었고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이제 참고용으로 썼었던 것 같고요. 문제집 같은 거를 계속 풀었죠. 저도 근데 얘기 들으면서 공감을 해가지고 인강을 계속 보는 것보다는 내가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딱 포인트를 잡아서 인강을 듣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카페를 가입을 했는데 카페에서 활동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보면은 공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도 그리고 카페에서 막 활동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저도 좋았던 것 같아서 문제집 계속 사고 풀고 뭐 인터넷 다운받아서 문제 풀고 그랬던 것 같고요. 깔끔하게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풀 때 줄 치면서 푸는 스타일이라서 책값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회독하다 보면 다 외워지니까 익숙하지 않은 책 같은 것도 사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꽤 받는 편인 것 같아요. 맘 편히 못 놀고 항상 약간 마음이 불편했던 게 싫었어요. 여행을 가도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많이 싸웠죠. 많이 싸웠는데 잘 풀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배 아파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거 기다리기 싫다고 길거리에서 엄청 화를 냈는데 남자친구가 거의 울먹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로 아프다는데 어떡해. 근데 갔다 와서요 뭐라 했어요. 그래도 잘해줍니다 제가. 준비할 때가 있었는데 그 사탕을 사왔는데 그거를 안 좋아하는 사탕이라고 제가 왜 이걸 사왔냐부터 시작해서 나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모르냐. 걔가 막 이렇게 한 바구니 사왔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저 좀 쓰레기 같지 않아요? 어떡해 이거 잘라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 중요한 시기니까 남자친구가 미안하다 했죠. 미안하다 해야지. 전문 공부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준비를 해서 늦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결과가 좀 늦게 나올까 봐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뭐 원동력도 됐던 것 같은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걱정을 계속 많이 했죠.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래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었고 2년이라고 아까 말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길어졌으면은 금방 포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어서 그냥 쓰고 싶을 때 쓰고 부족하면 가게 가서 알바하고 먹는 걸로 제일 많이 풉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남자친구 큰일 나. 저는 공부하면서 따로 일은 안 했었고 근데 처음에 일을 그만둔 계기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는 업종이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때 나가면은 실업급여 같은 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공부하는데 많이 썼던 것 같고 7개월로 해가지고 약간 코로나 때는 약간 온라인 강의 같은 거로 대체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 강의를 봤다는 뭐 서류 같은 것만 작성해서 팩스 같은 걸로 보내주면은 그래서 그런 걸로 대체를 해가지고 공부 시간에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하는 거니까 갑자기 나이 먹고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하기가 오히려 용돈을 줬다가 제가 안 주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약간 조용조용한 편이긴 한데 공부할 때 그렇다고 너무 위축돼가지고 혼자 있지 말고 뭐 공부하는 게 죄는 아니니까 놀 때는 놀고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좀 기분 전환도 하고 너무 집에 있거나 어디 혼자 있으려고 안 하고 저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좀 결과도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였으면 혼자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있었으면 더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문득 생각나서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만족하면서 하면 언젠가는 합격을 하고 직장인이 될 수 있으니 힘을 내세요. 화이팅! 제가 저희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만약에 5년, 10년 걸렸으면 어쩔 거야? 이랬는데 하래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눈치는 알아서.